과즙 팡 하는 비만 오면은 봉지가 터뜨리다가 이건 좀 필청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듣자마자 와 진짜 얼마나 아까웠을까. 이걸 타이틀로 못 쓰다니. 딱 여름에 맞는 곡이다. 청량함을 그대로 표현한 곡이다. 여자 아이돌이 여름에 낼 수 있는 최선의 결과물인 것 같아요. 시원하고 신나고 상큼하고 끝! 너무 좋다. 계속 들으면서 저는 레드벨벳의 빨간 맛이 좀 많이 떠올랐고 작사가도 켄지 씨와 똑같고 빨간 맛의 노란 버전인 것 같아요. SM 여자 아이돌들이 썸머송 다 하나씩 가지고 있잖아요. 썸머, 빨간 맛. 파티 뭐 이런 거. 하투아에게도 그런 노래가 생긴 것 같아요. SM이 레몬에 빠진 것 같아요. 레모네이드에서 레몬텐까지 저 깜짝 놀랐어요, 진짜. 레모네이드는 쇠맛에다가 레몬즙을 약간 좀 가미하고 뿌린 어떤 그런 느낌이었다면 이거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레몬이에요, 그냥. 하투아는 말 그대로 정말 그 상큼한 레모네이드가 생각나는 과즙 팡 하는. 믹싱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멤버들 목소리가 다 약간 일원화돼 있는 맞아, 느낌이 맞아. 좀 커서 특색 있는 보컬들 뭐 스텔라라거나 예온이도 그렇고 그게 있는데 그게 잘 좀 안 들려서 아쉽더라고요. 쭉 가다가 중간에 한번 약간 변주를 넣는 구간이 있어요. 보사노바라고 하기도 그렇고 쭉 듣다가 그냥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약간 고수의 느낌이 난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가지는 않는구나. 쓸 수 있죠. 이거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거는 스파이스 걸스. 스파이스 걸스의 워너비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 스파이스 걸스를 들었던 사람들까지도 이거는 포괄할 수 있다. 세대 넓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라디오 에어플레이에 좀 더 친화적인 곡은 4번이었어요. 하트 이모지. 저는 개인적으로 하트와의 어떤 컨셉이나 느낌과 이미지에 부합하는 곡 같았고. 처음 투성이 들으면서 야 이거 완전 레드벨벳 여름 앨범에 맞아, 맞아. 약간의 FX 한 스푼을 섞은 듯한 느낌이다. 15 러브도 사실 기타랑 신스 사운드가 굉장히 저는 믹스가 굉장히 잘 됐다라고 느껴지는 곡이거든요. 요런 사운드를 SM이 특히나 좀 강점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사실 5번이요. 시크릿 레시피. 그 맞아. 소녀스러움, 상큼함을 잘 보여주는 곡이었고, 근데 사실 레몬텍이 제일 좋아요. 나머지는 그냥 수록곡이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그룹만의 색깔이 정체성을 좀 쌓아가야 될 텐데 하투아는 루드 같은 걸 해야 돼. 루드는 너무 좋았죠. 각각 멤버들 특색도 살고 하우스 음악 쪽을 좀 디깅하면서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 예상을 또 깨긴 했고 굳이 구분을 하자면 좀 더 레드벨벳 쪽에 좀 가깝게 가지 않을까 이 그룹은. 완전 레벨 앨범이에요. 그냥 전반적인 수록곡도 다 그냥 레드벨벳 스타일이고. 이것이 오마주라면은 전 너무 아름답다. 그런데 하트 투 하츠가 지금 오마주보다는 자기의 색깔을 찾아야 될 타이밍인데 그 부분이 좀 아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M의 저려진 제 기회는 좋았다. 온앤오프가 저희 어떤가요? 최애 아이돌 중에 하나거든요. 비만 오면은 봉지가 터뜨리다가. 저 이지 트랙 하면서 아이돌 음악 중에 이 앨범이 제일 좋았어요. 진짜로. 근래들은 남돌 앨범 중에서 제일 맞아, 제일 좋았어요. 좋았어요. 처음 듣고 되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돌인데 밴드를 갖고 왔네, 밴드 뮤직을 갖고 왔네. 아 이건 K-팝이다. 이게 진짜 K-팝이다. 어. K-팝이 뭐냐고 저한테 물었을 때 저는 마지막에 터뜨리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기승전결이 구성되어 있는 느낌? 아이돌이 이런 노래를 해야지, 이런 벅찬 노래를 해야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자기 음악 같은 느낌. 남의 곡이 아니라 나의 스토리를 담은 것 같은. 자기 얘기를 할 줄 아는 밴드랑 그러니까 그룹인 느낌이 있었어요. 노래가 주는 그 메시지가 되게 뚜렷하다라는 게 좋은 인상으로 다가왔고. 저 문을 열고 나가야 하는데 한 발자국을 내디디면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라고 답답해하면서도 나아가겠다라는 설렘과 두려움과 기대와 모든 것들을 다 담아낸. 이번에 소속사가 바뀌고 군 제대를 하고 다시 뭉쳤다는 의미가 있는 앨범이더라고요. 그런 메시지를 담으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고. 요즘 우리나라에 너무 멜로디가 없어지고 분절적이고 비트만 남고 메시지도 되게 없는 약간 후크만 남아있는 음악들이 되게 많은데 멜로디와 가사와 의미가 있는 다양한 음악들이 살아남았으면 좋겠고 아이돌 뮤직도 마찬가지다. 근데 이거 앨범 자체가 너무 좋던데요? 맞아. 전반적으로 완성도가 높아요. 어느 트랙을 눌러도 노래가 너무 좋고 뭐 타이틀인가? 할 정도로 어떻게 이 노래를 안 아껴두고 한
초반에 쫙 수록곡으로 풀 생각을 맞아. 했지? 아 약간 같은 결로 만들었던데 이번에 좀 제대로 알게 된 것 같은 느낌? 미라주라는 발라드도 좋게 들었고 네네. 찰떡이다. 멤버들을 정말 잘 이해하고 쓴 것 같다. 황현의 색깔이, 황현 작곡가의 색깔이 있잖아요. 작곡가 작사가에. 되게 멤버들이랑 색깔이 잘 맞는 프로듀서인가 보다. 드라마 OST 같은 느낌이었는데 풀하우스의 Y 운명 옛날 남돌 발라드 맞아, 같아서 옛날 제가 샤이니 1집 내 뭐 인마이룸이나 이 깔의 발라드랑 굉장히 비슷해가지고 그게 네 번째 곡인데 앨범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전환되는 느낌? 앞에는 세고 비트감 강한 노래들이 많았는데 미라지를 기점으로 노래 첫 시작에 약간 버튼을 누르는 테이프를 뒤집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감성적인 곡들이 배치가 돼 있는 것 같아서 실버라이닝이 좋았어요. 들으면서 드라이빙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었고요. 처음에 들을 때 오 좋다 하는데 노래를 들을수록 오 이거 되게 좋다. 보컬 한 명 한 명의 그 음색이 잘 드러나는 곡이었던 것 같아가지고 실력이 되게 있는 그룹이구나 라고 생각했고 네. 멤버 하나하나가 구멍이 되게 없다고 느껴졌어요. 맞아요. 그리고 개성들도 좀 다르고 보컬이 되게 미성이고 되게 섬세하다. 보컬 목소리가 어반자카파 권순일님이랑 되게 비슷한 배드드림에서 중간에 와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도대체 누가 내는 가성이야? 모든 보컬들이 다 그렇게 목소리가 되게 아름답더라고요. 6번에 원스 이너 레드문이잖아요. 저는 이거 듣자마자 와 진짜 얼마나 아까웠을까. 이걸 타이틀로 못 쓰다니 너무 좋다고 생각했고 이거 하려면 다른 곡 들어야 되는데 어. 이거를 계속 무한반복해서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가사도 그렇고 약간 게임 테마곡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애니메이션 뭔가 문 열고 나가서 하늘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곡들이 진짜 많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판타지스러운 맞아, 분위기가 맞아. 잘 살아있고 후렴구도 너무 좋고 마지막 곡이니까 그러니까 클라이막스를 향해 가면서도 타이틀곡의 메시지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또 펼쳐질 거다. 약간 이런 느낌을 주는 곡이어가지고 이 팀이 되게 실력이 있고 음악성도 있는 것 같아서 연예인으로서 자기들을 규정하지 말고 음악인이나 아티스트로서 자기들을 규정하고 음악을 길게 할 거면 오래 버티면서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온앤오프를 왠지 응원하게 될 것 같은 지금 6월이니까 이제 썸머송이 시작되는구나. 대중적으로 한번 호감도를 잡아보겠다라고 작정한 듯한 이번에는 청량하면서 약간 뽕기 있는 테디베어 쪽으로 에이셉으로 다시 귀환한 것 같은 신스 기반의 댄스팝인데 전곡이 다 잘 들렸어요. 잘 꽂히고. 요즘 좀 복잡하고 약간 어려운 구성의 아이돌 노래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지 리스닝으로 편하게 들을 수 있는 노래라고 생각이 들었고 듣기로는 제일 잘 듣고 그랬는데 특징이 딱 이게 이래서 딱 좋았다. 그리고 이런 게 특징이다라고 말하기에는 말할 거리가 조금 없어지는 이런 느낌은 들었는데 대중적으로 잘 들리는 거는 아무래도 프로듀서의 역량이 제일 큰 것 같고요. 중년들도 신나고 싶을 때 뭐 러닝을 하고 싶을 때 이럴 때 들을 수도 있는 음악인 것 같고 잘 들어보시면 약간 카일리 미노그 팝 스타일이에요. 2000년대 초중반에 나왔었던 약간 유로 댄스의 느낌도 있으면서 이런 음악들이 어쩌면 더 포괄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대를 얻을 수도 있을 것 같고 테니스 스코어 표기가 저는 이런 게 있는지 몰랐거든요. 2대 0을 진짜. 틀어보라고 한다고. 트와이스 같은 느낌이 딱 들었거든요. 그러네요. 약간 이런 순수한 사랑 아이돌 얘기하는 거 원래 트와이스가 되게 잘했는데 맞아. 앨범 내내 사랑 얘기여가지고 귀엽더라고요. 타이틀곡보다는 Where You At 같은 곡들이 좀 더 약간 기억에 남는다. 이게 진짜 너무 아는 맛인데? 라고 생각해서 봤더니 라도의 김이나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코드 진행이고 아는 맛이에요. 가사도 그렇고. 에이셉 같은 경우도 감기는 그게 있는데 결국에는 어쨌든 히트 되려면은 바이럴되고 불릴만한 포인트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타이틀보다는 좀 수록곡들이 더 그래도 좀 좋지 않았나. 소리를 좋게 들었는데 되게 다 대중적으로 만드셨더라고요. 근데 소리는 대중적이지 않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어긋나는 거 좋아하거든요. 뭔가 팝스러운 걸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준 것 같아서 Beat My Love 약간 좀 더 세련된 요즘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 미디엄 템포 곡인데 대중적인 팝 감수성에 가장 맞닿아 있는 트랙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투 러브보다 어떤 느낌일지 몰라 이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가 저의 개인적인 최애 극락 파트인데 이건 좀 필청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의 자기들의 위치를 좀 고민하는 그런 느낌들도 좀 들었어요. 변신해야 된다라는 좀 그런 것도 느껴지고 언제까지나 티네이저들을 향한 음악을 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좋았는데 이제는 타겟층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좋아요. 진짜 좋아요. 딱
요즘 깔. 요새 트렌드를 확실하게 좀 잡고서 좀 만든 곡이라는 느낌이 들고 음악을 패션 스타일로 브랜드로 묘사를 하자면 약간 뭐 슈프림 약간 뭐 슈프림. 이런 느낌 아, 있잖아요. 그러네요. 힙합 느낌이 나니까 랩도 멋있고. 일렉트로닉 힙합인데 강렬한 디스토션 808 베이스가 좀 깔리는 힙함을 베이스로 해서 까리하고 힙하고 청량하고 큐트함. 프로티스랑 약간 색깔이 약간 비슷한 느낌도 좀 받았고요. 예전에는 조금 뭐 각 잡힌 댄스라든지 이런 것들로 조금 승부를 했던 부분이 있다라면 요즘은 자유분방하면서도 멋짐이 약간 좀 다른 결인 것 같아요. 무대를 같이 봐야 돼요. 이 곡은. 아, 그치. 네. 확실히 이거는 퍼포먼스 곡이다. 뮤직비디오의 어떤 댄스도 굉장히 강렬했고 무대는 확실히 이제 원빈과 쇼타로. 원빈이 되게 돋보이는 타이틀인 것 같고 완전 쇼타로 노래다. 이 사람들이 잘할 수 있는 노래를 타이틀로 잘 삼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점프랑 구성이 진짜 비슷해요. 빵 몰아치다가 한번 긴장을 딱 풀잖아요. 그러니까 라디오 청취자들이 따라가기 되게 좋은 구성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솔직히 약간 아쉽다. 같은 구성이 약간 계속 아, 반복되는 맞아, 시기여가지고 맞아. 약간 사실. 허전한 느낌이 조금 있어서 노래가 신나네. 근데 임팩트 없이 끝나버리고 기승 전 단계에서 좀 더 폭발하는 느낌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 근데 저는 좋았던 거는 오히려 수록곡이 훨씬 더 좋았어요. 오버드라이브? 이거 아. 좋았어요. 되게 센 랩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멋있는 거야. 이번 앨범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계속 가겠다 하는 이런 일관된 느낌이 있어서 소어 같은 경우도 좋았고요. 딱 인트로 여는 곡으로 딱 맞는 듯한 곡이었고 아드레날린을 약간 분출시키는 곡이고 맞아요. 이미 방송에서 틀었는데 진짜? 앨범 커버에서도 느껴지지만 하늘을 향해 치솟아 오르는 그런 그 라이즈 특유의 청량함과 어떤 그 고향감? 왜냐면 라이즈는 사실 청량 맛집이에요. 플라이업이라는 곡이 있었잖아요. 같은 DNA를 좀 품고 있는 곡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뭐 앞으로 나아가자 약간 이런 뉘앙스를 좀 담고 있는 가사인데다가 팝락적인 질감의 곡도 라이즈랑 굉장히 잘 맞고 소희의 보컬이 진짜 라이즈의 상징적인 음색이구나 이걸 다시 한번 느꼈고 확실히 소희 목소리는 너무 좋아. 그냥 본인이 매일매일 1소희 1곡 해가지고 라이커밤은 게러 기타라든가 붐붐 베이스를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네, 저예요. 100% 좋아할 것 같습니다. 밑에 깔리는 그 음이 샤이니의 셜록의 어떤 그 기본적인 어떤 베이스를 일종의 오마주 같은 느낌도 좀 받았고 기존의 스타일이랑 비슷한 곡은 마지막 곡이 조금 팝인데 이모셔널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감성적인 약간 느낌을 준 여운을 좀 마지막에 남긴 듯한 느낌. 완전 신나 깍! 써놨어. 타이틀곡을 타이틀. 가장 먼저 들었는데 사실 좀 놀랐어요. 어. 내가 알던 넬이 아닌 거예요. 기거 씨와 너무 다른 느낌이라서 넬이 새로운 시도를 많이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아 세다. 정말 세다. 아, 그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 같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들으면 마음이 되게 지진날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베이스가 되게 강한 음악이더라고요. 베이스가 강한 음악을 앞으로 내세울 수 있었던 거는 김종환의 보컬이 있어가지고 그게 잘 어우러진다는 자신감으로 낸 것 같아요. 브라스 세션이란 걸 처음 도입했대요. 아오. 그러니까 금관 악기를 밴드랑 결합시킨 거예요. 금관악기 소리가 락이랑 이렇게 잘 어울릴 수 있구나. 와, 되게 육중하게 다가오는 풀밴드 사운드가 아찔하고 좋았고요. 리듬을 정말 조각조각 깨면서 잡아먹을 듯이 오는데 그것도 너무 당하면서 기쁜 느낌이 있었고 한 곡도 허투루 만들지 않고 수월하게 작업하지 않고 모든 곡에 다 고뇌를 담아서 녹여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멋있다. 초반부는 되게 이거 완전 페스티벌에서 너무 잘 먹힐 것 같은 노래다 싶었는데 뒤로 갈수록 내가 아는 김종환 1번 레츠 이거 듣고 완전 뿅 같잖아. 얘들아 나 진짜 락 뭔지 보여줄게 이런 느낌이었고 이거 페스티벌 가가지고 첫 노래로 하면 너무 좋겠다. 우리 세대의 음악이다, 감수성이다. 그 예전에 반항기 있고 소녀 윤주. 돌아가서 락 음악에 빠져들게 하는 역할을 너무 잘하는 거야. 상실의 관성? 네, 좋았어요. 기거 씨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면 아마 다 그치, 좋아할 그치. 거예요. 상실의 관성을 딱 들었을 때 맞다, 넬이다. 김종환 표 지구 밑바닥까지 끌어내릴 것 같은 우울함이 녹아있는 노래잖아요. 깊은 그 어둠 속으로 침잠하는 느낌? 내일 특유의 서정적이고 몽환적인 맞아. 그 감성? 분위기가 꼭 필요하잖아. 김종환 보컬 목소리가 굉장히 약간 현악기 같아가지고 그게 이상하게 왠지는 모르겠는데 나를 울게 만든다. 좀 계속 저를 좀 부추기는 목소리 같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타블로랑 협업한 루저스 레시피.
되게 센 음악이더라고요. 그런데 되게 좋았고 진짜 옛날 낼 노래 같아가지고 가사도 그렇고 요즘에 누가 이렇게 나긋하게 욕하면서 맞아. 화내면서 노래가 너무 좋은 거예요. 뱀프가 이제 너네가 좋아하는 거 들려줄게 이런 느낌. 싱글로 나왔으면 오. 더 찾아 들었을 것 같은 느낌? 뱀프에서 현악 오케스트라가 확 펼쳐지면서 감싸는 느낌이라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큰 우주 안에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 안에서 울면은 엉엉 울어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 부러운 건 뭐였냐면 27년을 음악하고 정규 10집을 내면서도 아직 저항하고 반항하고 화를 낼 수 있는 에너지가 있다라는 게 너무 부럽다라고 생각했고요. 이 앨범 전반적으로 김종환은 어떻게 이런 감성을 아직도 갖고 있지? 락밴드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음악과 메시지인 건데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 그 에너지를 여기에 쏟은 것 같다. 다른 데서 아껴서. 넬은 현재형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까지 연차찬 그룹이 하기 때문에 넬이 오래 사랑받는 이유가 있다.